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0월 2일 밤 9시 28분입니다. 방금 1시간 전에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등 혐의입니다. 검찰은 어제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서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성남의 뜰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영장 청구의 요지입니다. 성남의 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 플러스 한 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나 7%에 불과한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는 총 4,040억 원의 막대한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먼저 사전에 확정하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가져가기로 한 협약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사 직원들로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 같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화천대유 측에서 수익금 일부를 대가성으로 받았는지도 추궁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그런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3일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흥미진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우선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관여를 하고 사업자 선정할 때 관여를 했는데, 지금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수익금 4천억 원이 넘는 수익금을 가져간 이 민간인들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느냐, 막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는데 가담을 했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이렇게 특혜를 만들어주고 그리하여 주식 투자에 비해서 1100배의 폭리를 보게 하고, 그것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고 노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만들어서 막대한 수익이 자동적으로 생기도록 만들어 놓고 그 수익금 배분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수익금을 갈라먹는데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요게 앞으로 일단 검찰은 구속을 시킨 다음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요지는 토지 수용량에 따라서 땅 가진 사람은 헐값에 넘겨주고 그것을 받은 사업자는 분양가격의 상한가, 분양가격 상한제 적용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보장을 한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 그만큼
아까 구속영장 청구 요지에서 나왔듯이 누가 피해를 받느냐? 성남시가 피해를 받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는 이 사업이 잘 된 거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설계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동규 씨는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이제 한 발 빼고 있습니다. 자랑하다가 이제 관계없다고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의 이 배임에 가까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설계, 즉 몇 사람에게 엄청난 폭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성남시가 거두어야 할 수입을 줄여버리는, 그래야 성남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여기에 성남시장은 뭘 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성남시장은 그렇게 될 줄 알고 구경만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었느냐, 그럼 몰랐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앞으로 대권 가도의 한가운데에 큰 장애물처럼 지금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사상 후보를 겨냥한 이런 수사가 이런 시점에서 벌어진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이게 수사가 결국 내년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에 얼마나 많은 압력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특검으로 가고, 더구나 이재명 씨가 수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왕 받을 바에야 최종적인 수사인 특검을 받겠다고 해야 된다. 만약 특검을 받지 않으면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 거부자가 범인이다 하는 이 국민의힘의 이 캐치프레이즈를 사실은 뒷받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수사가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것은 첫째는 언론의 경쟁적 보도입니다. 두 번째는 천우신조라고 할까요? 그 사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회계사가 그동안에 자기가 모았던 녹취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검찰에 제출을 한 것이 이렇게 빠른 수사를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는 결정적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언론이 이 수사를 면밀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하여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생각은 다르지만은 사실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좌우로 갈리는 거, 이건 괜찮아요. 그러나 진실이 드러났을 때는 거기에 수긍을 하고 합의를 하는 이런 전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진실이 어떻게 드러날 거냐? 깃털이 50억인데 몸통은 얼마냐 하는 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검찰 수사가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할 수 없이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대선판도 거기에 따라서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정의만이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이게 정의라고 해놓고 그 위에다가 사실을 구겨 넣으려고 하는 이런 순서는 안 됩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한 겁니다. 감사합니다.